자, 이번엔 이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2018년도 사관학교 기출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험 기간에 우리가 내신에 나올 만한 기출 문제들 해설해주면서 이게 말을 했던 문제인데, 이게 수학생들이 제대로 못 푸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홍보가 진짜 잘하시는 게 K분의 4승이라 그러면 경우의 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K분의 6승으로 고치신 거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원리를 정말 제대로 아시고 내신용으로 바꿔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내신용으로 바꿀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참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먼저 이 문제를 잘못 해설하는 이 답안지 한번 봐볼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답지거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 봐봐. 이렇게 했을 때 n이 갑자기 소수의 완전 제곱수이면 뭐 관찰해보자, 완전 제곱수이면 이런 개소리를 해요. n이 소수의 완전 제곱수다. 이거는 위에서 어느 과정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소수의 완전 제곱수인지 합성수 제곱수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를 전혀 뭔 소린지도 모르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답지는 굉장히 쓰레기 같은 답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K분의 4승이란 값 자체가 좀 복잡해서 사실 그래요. 그래서 K분의 6승을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게 내신형으로 깔끔해지긴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맨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n의 K분의 6승은 어떤 자연수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수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다시 양변에 K승을 씌웠어. 여기서 K승을 씌웠더니 N의 6승이 P의 K알파승, 그 다음에 Q의 K베타승, R의 K감마승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N을 하나 가정하자. 어차피 봐봐. 이렇게 좌변이건 우변이건 자연수니까 소인수 분의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소인수가 이쪽에서도 좌변도 PQR 이런 식으로 가지겠지. 그래서 N이 뭐 PQR 이렇게 해서 다 점점점 더 있는 거야. N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게. 알겠지? 이렇게 점점점 더 있는 거지. 다른 인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자, 어차피 어떤 자연수는 소인수 분의 결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인수 분해의 결과, 즉 P가 있으면 지수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이때 지수 B, 이제 6B가 K 베타하고 똑같아야 되고 6C가 K 감마하고 서로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봤을 때 K는 K하고 어떤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곱해서 이 자연수가 됐잖아. 그러면 K는 6A의 약수겠지. 또 K는 6B의 약수겠지. 또 K는 6C의 약수겠지. 자, 그랬더니 K는 뭐냐면 6A와 6B와 6C 모두의 다 약수가 돼. 그러면 실제로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표시인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때 최대 공약수를 내가 G라고 가정할게. 근데 전부 다 뭐가 돼? 6이 있잖아. 6은 뭐 2 곱하기 3이겠지? 그래서 6 곱하기 어떤 수의 약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어. 근데 문제가, 그러면 여기서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K의 개수는 결국 약수의 개수거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약수의 개수가 10이라고 한다면 약수의 개수가 10인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K는 이 최대 공약수, 이 꼴의 약수겠지. 그치? 근데 약수의 개수가 10이 나오려면 어차피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더해야지.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4 플러스 1과 1 플러스 2를 곱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미 소인수가 2하고 3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소인수는 2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2개 이상의 수를 곱해서 10이 되는 건 어차피 5하고 2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소인수의 4승과 어떤 소인수의 1승이 G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G 중에서 진짜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최소값은 언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다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거듭제곱 많이 한 쪽에다가 3을 넣고 2를 넣으면 안 되겠잖아.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2하고 3을 넣는데 3의 4승 2의 1승보다는 2의 4승 3의 1승이 더 작은 수가 되겠지. 그래서 2의 4승 3의 1승 하면 최소가 48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건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쉽잖아. 이제 이거 있잖아. A, B, C 이렇게 있잖아. 어차피 이것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6A, 6B, 6C는 뭐가 돼?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A, B, C는 당연히 뭐야? 다 8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8의 배수야. 8, 8, 8로 묶여. 근데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인수가 최대한 없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다 날려버리면 결국은
자, P의 8의 배수승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상이지.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당연히 N의 최소값이 되겠잖아. 그래서 자, 이런 인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날릴 수 있는 거야. 갑자기 N은 뭐 P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편한 거지. 그래서 자, P의 8의 배수승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 P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8의 배수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8승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면 그것은 25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클 때 x의 3승이 y는 5승과 똑같고요. 뭐 x의 y승과 y는 x승이 서로 똑같을 때 이때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분의 3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좀 잘못 푸는 거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잘못 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좀 짜증나요. 이거 5분의 3, 양분의 이제 5분의 1승을 양분의 5분의 1승을 씌워서 y에 대해서 대입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사실은 자, y를 이렇게 k의 3승이라고 k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y에 k 3승을 대입하면 x에도 k의 5승을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y에 지금 k의 3승을 대입했잖아. 그러면 x의 3승이 k의 15승이 되는 거야. 이거는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x값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y는 내가 가정했지만 x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확인해 줘야겠지. 그래서 y는 x의 3승을 그리고 자, 이쪽에서 k 3승을 대입하면 이게 k의 15승이 되겠지. 자, k의 15승이 되는 x값이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거듭제곱근 할 때 맨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x는 그러면 k의 5승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무조건 방정식에서 그는 하나는 아니야.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게 알파면 이게 베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가 베타분의 3알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타분의 3알파는 어차피 지금 봐봐. 이게 베타야 K 3승. 그리고 이게 알파야 K 5승이 되겠죠. 그러면 3K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연립방정식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지. 요것도 있었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식을 쓴다면 로그를 취했어. 그러면 Y 앞으로 나오고 X 앞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Y는 K의 3승을 대입해주고 X의 K의 5승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K의 5승, K 5승 이렇게 대입했어요. K 3승, K 3승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오겠지. 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로그의 진수 부분에 K 5승 있어? 그러면 여기 5는 앞으로가 나갈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수 부분이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3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5가 나갔어, 3이 나갔어.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로그 K가 자, 봐봐.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K의 5승이 지금 1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면 K도 당연히 1보다 큰 거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지금 0이 안 되는 값이야. 항상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눠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나눌 순 없어요. K는 지금 여기서 K는 1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로그 K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K 제곱은 이거 봐봐. 양변에 K 3승을 나눴어. 그럼 K 제곱 남겠지. 그치? 그러면 3K 제곱이 5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3K 제곱이 바로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이것도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로그와 이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이제 섞어 놓은 문제인데 이것도 양화공 고급 이론반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로그에 덧셈 있어요. 로그에 덧셈 뺄셈 있을 때는 밑을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A로 치환해서 자, 이 식 자체를 A분의 1이라고 합시다.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로그 y의 3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둘을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 복잡하니까 b분의 1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분모만 문제가 되겠죠. 분모는 로그 xy의 3이야. 그러면 로그 3의 xy분의 1로 만들 수 있겠고 이거는 지금 뭐야? 이놈과 이놈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얘는 a분의 1, 얘는 b분의 1, 이거는 a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통분하겠잖아. 이 분자를 통분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통분하면 자 이렇게 지금 이게 곱한 게 분모, 이거 곱한 게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전개하면요, 이게 지금 a 제곱이 나오잖아. ab로 나누면 b분의 a가 나오겠죠. b 제곱 나올 때는 ab로 나누면 a분의 b가 나오겠죠. 그리고 2ab가 나오는데 그걸 ab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근데 딱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인 것 같지? 그치?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이때 로그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증가함수였지.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로그 3의 x는 증가함수였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a는 뭐예요? 양수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거 꼭 해야 돼. 산술기압 평균은 분명히 양수에서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쓰고 싶으면 당연히 양수란 사실을 증명해야 돼. x가 1보다 크니까 a는 양수이므로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y는 1보다 크니까 b도 양수이므로, 그래서 b분의 a나 a분의 b는 양수이므로 이게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게 이놈하고 똑같을 때니까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똑같을 때, 즉 a하고 b가 똑같을 때. 왜? a, b는 모두 양수니까. a, b가 서로 똑같을 때 이때 2하고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러면 최소값이 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라는 점에서 당연히 격자점 문제죠. 그리고 이미 2의 x승 마이너스 n과 그리고 로그 2의 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급 이론반에서는 이런 문제를 봐봐, 똑같은 문제지. 사실 이거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 표시가 돼버려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쓰지 않는긴 한데 이거를 사실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격자점 문제였었죠. 이 격자점 문제를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 격자점 문제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그대로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2가 3으로만 바뀐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문제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냐 한번 봐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제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x, a라고 하고요. 이거를 x,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점이 지금 x, y라고 했을 때 x가 서로 똑같아요. x가 똑같으면 지금 y가 이 두 개 사이에 있겠잖아. 그러면 y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내 말 이해돼요? 자, a보다 크고 뭐 b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이 점이 어디에 있냐면 y는 f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합시다. 이 점은 y는 g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를 대입하니까 a가 나왔는데 그 a는 바로 뭐야? fx하고 똑같은 거겠지. 이 a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gx가 되는 거겠지. 그치? x를 대입한 b가 나오니까 gx가 되겠지. 그래서 아, y는 그러면 결국 이때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y는 fx 이상이고 y는 그러면 gx 이하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 자, 이거의 식을 써보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자, 얘가 지금 fx, gx면 y는 fx 이상 gx 이하가 되겠고 xy는 자연수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런 x, y의 개수가 지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해 볼게. 이걸 변형하면 자, 얘 먼저 뜯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n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자, y 플러스 n이 3의 x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또 이걸 정리하면 양변에 이렇게 3승 3승을 밑에다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3의 y승은 이거 둘이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3의 y승은 x 플러스 n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y는 자연수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아, a, b하고 p, a는 세트가 되겠구나, 한 쌍으로 세트가 되겠구나는 사실을 알아내야겠지. 왜냐면 a, b가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a, b를 대입해도 부등식이 성립해야겠지. 여기다 a, b를 대입해서 b를 넘길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겠지. 또 a, b를 대입해서 a 넘길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겠지. 그런데 p, a를 대입해볼게. 자, 이 p, a를 대입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자, 여기서 먼저 p, a, x에다 b, y에다 a를 대입한 거지. 그럼 p, a를 대입하면 자,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겠지. 또 여기다가 자, x에다 b, y에다 a를 대입하면 또 이거 넘어가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연립 부등식이나 이 연립 부등식은 똑같은 거니까 a, b와 p, y는 한 세트로 근이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게 한 세트긴 한데 이게 두 개가 되냐 한 개이냐라고 하는 건 A, B가 같냐 다르냐 여부가 되겠지. A, B가 같을 때는 물론 한 개가 되는 거야. 근데 A, B가 다르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B가 같을 때 뭐 1,1부터 한번 적어봤어. 1 적어보면 1 적어보면 N은 2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적으면 N은 2 이상이야. 그래서 1,1은 N은 2 이상. 1,1을 포함하려면 N은 2 이상이 되면 돼. X, Y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 2,2를 적으면 N은 7 이상이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이쪽 있잖아. 이쪽은 자 B 값이 하나 떨어졌지. 2,2에서 하나 떨어졌지. 그럼 B에다 B-1을 대입해봐봐. 그러면 B-1을 대입하면 자 이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결국 플러스 1이 되겠잖아. 그래서 n이 하나가 커져 n이 8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요? 그치? 여기다가 마찬가지겠지. A가 지금 A,A였잖아. 여기는 그치? 근데 A,B라고 했을 때 A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럼 A에다 A-를 대입할 수 있겠지. 지금 여기에다가 A, B가 성립할 때 A에다가 A-1을 대입해 X가 하나 줄어들어. 그러면 N은 자 A-1을 대입하면 이때 이 경계가 1씩 커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N이 8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3,3 똑같이 마찬가지겠지. 3,3을 써보면 자, 33 써보면 24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n이 경계가 하나씩 커지겠지. 그치? 뭐 그냥 대입해보다 알 수 있어요? 2,3을 여기다 대입하고 3,2를 대입해서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1씩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4,4를 대입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진단 말이야. 4,4를 대입하겠잖아. 그럼 4,4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3의 4승에서 4를 빼니까 77이 된단 말이야. n이 77 이상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78, 79, 80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겠잖아. 근데 이때 9개만 가지고 있대.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 9개만 있대. 그러면 여기만 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이미 n이 어떤 범위일 때 n이 77 이상, 78 이상, 79 이상, 80 이상 이럴 때 포함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9개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쪽이겠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커질수록 커질수록 n이 급격하게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딱 이 9개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n의 개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26 이상에서는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26, 27 이렇게 해서 얘는 포함하지 않아야겠지. 얘 포함하면 이제 10개가 되겠잖아. 이렇게 9개를 포함했는데 하나 더 포함하면 10개가 되겠지. 그래서 76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1부터 76에서 1부터 76에서 1부터 25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25를 빼주면 얼마야? 5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EBS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렇게 시험 전에 EBS 송특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해줬을 때 이 문제 한번 해줬었죠. 이때 이제 했던 학생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 EBS 답안지 풀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랬었죠. 그 부분까지 해서 이걸 만약에 서술형 중화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사실 EBS 답안지에 조금 잘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서술형 중화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히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의 x승을 지금 이거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y는 이 x승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또 이 그래프는 자, 이 식 있잖아. 이 식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또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x축으로 2만큼 자 이쪽 방향으로 2만큼 이제 평행이동한 거지.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 위에 AB가 있고요. 이 위에 CD가 이렇게 있대. 어떤 거냐 겠죠? 자, 그랬을 때 A, B, CD가 평행사변형이고 뭐 무게중심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그래프 있잖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쨌든 봐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지금 기본형의 그래프를 Y는 2X승,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란 건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 있잖아.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봤어.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는 다시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래프가 되는 거지. y는 2의 x승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야? 원점 대칭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점들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이동한 점들을 내가 a-, b-, c-, d-라고 잡자. 어떤 건지 알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 a-, b-, c-, d-가 되는 거지. 이 그래프 위에 a-, b-, c-, d-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좌표를 a- 좌표를 p, 2p, 그 다음 b-의 좌표를 q, 2q, 그 다음에 c-는 지금 이거 밑에 있는 거지. 이거 위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i,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승, 그 다음에 d-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얘 위에 있으니까 s,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그치?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좀 알아야겠지.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릴 때 평행하니까 봐봐. 이렇게 엇각 길이는 다 똑같은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사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건 알 수 없는데 그건 증명해야겠지. 어떻게 증명하면 돼? 자, 이게 지금 봐봐. 이게 대각선이지? 대각선이야. 그리고 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엇각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공통변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지. 바로 ASA 합동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변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엇각으로 지금 똑같은 거잖아. 또 이 두 개의 삼각형 자체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ASA 합동으로 다시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실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에 기초가 돼 있으면 이 두 점의 중점과 이 두 점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서로 똑같아야 돼. A-와 C- 있잖아. 이 A-와 C-, 이 A-와 C-의 중점과 B-와 D-의 중점 있잖아. 둘이 더한 걸 반 나눈 게 서로 똑같아. 근데 양변 1을 곱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A-와 C-의 지금 Y좌표의 합과 그리고 합을 반으로 나눈 것과 B-와 C-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서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양변 1을 곱하면 또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냥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할게요. 어떤 건지 알겠죠? 문자가 좀 많아지니까 A, B는 이미 있고 그래서 C하고 D라고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R을 정리하면 R은 봐봐. C-P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2의 P승 마이너스 R에다가 마이너스 C-P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가 돼? D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또 2의 Q승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S 자리에다가 C-P를 대입할 수 있겠잖아. 그러면 2의 C-P를 대입한 게 이게 바로 뭐 D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C-Q가 되겠죠. 여기에서 S는 C-Q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요. 이거는 x가 p고 q일 때 어떤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x를 pq라고 했을 때, 자, 이 pq로 고쳤을 때 이거를 지금 xx, 여기도 xx로 고칠 수가 있겠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곱하면 x 빼기 c잖아. 그래서 2x승 2x승 있단 말이야. 그거를 2x승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만들어지겠잖아. 문제는 이 새끼가 0이 아니면 얘 넘길 수 있겠지. 그치? 넘기면 2의 x승이 몇 개야?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얘 넘길 수 있으면 2x승은 결국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겠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상수값일 때 어떤 특정한 y가 상수일 때 x는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잖아. 그래서 결국 x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x는 뭐라고? pq 두 개가 있다고. 근데 pq는 서로 심지어 다른 점이지.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다른 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모순 나왔지. 이거 뭐라고? 귀류법이라고.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말이 안 돼. 모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0일 수밖에 없겠잖아.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였어? 이쪽이 1이 되려면 C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C가 0이니까 자, 여기다 0을 대입해볼까? 그럼 2의 P승 빼기 2의 P승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2의 P승에서 2의 P승 뺀 거지? 그러니까 0이 되니까 C, D가 이 점이 드디어 뭐야?
원점이란 걸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원점 대칭인 두 개의 함수의 중점을 잡는다고 무조건 그게 원점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이지 내가 아무 두 점이나 막 잡는다고 무조건 원점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서 평행사변형이 되면 실제로 원점 대칭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을 드디어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거잖아. A, B, D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8이야. 그러면 A를 다시 A, B, C, D의 좌표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이 좌표를 다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갈 때는 지금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가면 2만큼, 3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지. 이게 지금 A, B, C, D의 좌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8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디다 셋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셋 다 더한 건 이거의 3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B, D를 셋 다 더하면 뭐가 돼? 이렇게 셋을 더했잖아. 그러면 QQ 주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P 플러스 3을 곱한 게 P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 곱한 게 8이잖아. P는 그러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또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무게중심 X좌표를 구하면 그게 3분의 5야.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한 게 이 셋을 더한 거겠지. 이 셋을 더하면 Q에다가 6을 더한 거지. 그래서 Q에다 6을 더한 게 이 값이 만들어지니까 Q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P는 2가 되겠고 Q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좌표를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 자, 여기서 A-, B- 이렇게 있겠잖아. 자, A-의 좌표는 뭐라고요? 2,4라고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 A-, B- 5가 있겠잖아. 그래서 B-와 D의 중점이 이제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차피 지금 A-, B-하고요. 5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을 여기서 A, B와 BD의 중점이 있겠잖아. 어차피 그럼 B-D의 중점이 5였으니까 이 세 개의 거리가 같은 점을 X축으로 또 이만큼 3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의 좌표를 P에다 2를 대입해서 구한 게 이놈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이건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세 개와 이 세 점과 거리가 똑같은 점이 원의 중심일 텐데 재밌는 게 얘가 딱 봐도 기울기가 뭐야?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딱 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직각이란 게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이거 눈치채야 돼. 거리가 똑같은 점으로 물론 풀어도 괜찮아.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근데 직각이면 딱 봐도 이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바로 이 빗변의 중점 있잖아요.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의 중점이 2분의 1, 4분의 9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후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AB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AB는, 이때 AB 있잖아. 2분의 1을 그러면 2만큼, 그리고 4분의 9를 3만큼 이동한 점이 만들어지겠지.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때 값이 뭐가 되는 거냐? A가 바로 2분의 5가 되겠고요. B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더하면 4분의 2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분의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지금 새벽 6시가 넘어가는 지금 6시가 넘어고 해가 이제 떴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해설해줬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로 못 온 학생들 때문에 동영상 강의 올려준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던 거를 한번 공개해 줄게요. 거기서 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찍겠네요.
자, 이번엔 이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일 때 코사인 kx가 4분의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0개이다. 근데 x가 이런 범위일 때 사인 kx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모든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진짜 네, 참 수학생님 대단해요. 사실 4월 모의고사 때 한번 이번에 4월 모의고사 때 고3 때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사실 이거 내신에 나올지 모른다고 애들한테 한번 수업 시간에 더 풀어준 문제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인강쌤들하고 사실 비교 한번 해보라고 내가 훨씬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라고 이 올려놓은 문제 풀이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쌤들이 이제 모든 모의고사를 다 푸시고 그걸 또 이렇게 응용해서 시험에 다시 내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홍고가 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홍고의 수학생들의 저력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다 읽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신에 녹여서 내시는 거죠. 아무튼 뭐 양화공 고급 이론반은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고급 이론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받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도 한번 더 제공해 드린 문제일 텐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사인 kx가 4분의 1이야. 코사인은 정의가 r분의 x였지. 그래서 x의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를 잡아냈어. r이 1일 때 x의 값이 4분의 1이면 되겠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범위가 자 kx 있잖아. 내가 이때 kx가 있으니까 kx를 만들어내야겠지. 그래서 양변에 k를 곱한 거야. 그러면 k를 곱하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kx를 그러면 간단하게 세타라고 하면 x와 세타는 자 x를 k배에서 세타가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봐봐.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2파이였잖아. 그치? 또 이렇게 돌아가면 4파이였지. 자 2파이로 돌아갈 때 근이 2개야. 그리고 자 이게 단위가 2k파이잖아. 그리고 k는 자연수였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자 한 번 돌아갔어. 2개 나왔지. 두 번 돌아갔어. 4파일 땐 4개 나왔지. 그래서 이때 세타의 개수가 몇 개냐? 2개, 4개, 6개, 8개, 10개야. 당연히 x하고 세타는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2개,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12파일 땐 당연히 12개, 1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중에서 실제로 10개가 나오는 건 딱 이쪽 뿐이지. 그래서 이때는 k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k가 5가 됐어.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잖아. 0부터 x가 그러면 뭐가 돼? 여기서 kx가 있으니까 2k파이일 때까지겠지. 근데 k파이가 지금 얼마라고 오니까 이게 10파이일 때까지겠지.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내가 세타로 치환을 할게. 알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일반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돌면 2n파이야. 근데 거기서 이만큼 더 돌았어. 그치? 그럼 이때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봐봐 이거는 자 이렇게 돌면 2n파이였지. 근데 여기다 파이만큼 더 가서 알파만큼 더한 거하고 또 자 2n파이를 돌았어. 이렇게 2n파이 파이 돌고 또 파이 돌면 2n 플러스 2파이에서 파이만큼 뺀 게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 두 개의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 일반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2n파이에다가 자 2n파이 돌았어. 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더한 거랑 또 2n파이 돌았어. 또 2파이 더 돌고 알파만큼 음외각으로 간 거지. 그치?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게 양의 최소각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2n파이에다가 양의 최소각을 더해서 일반각 두 개를 정원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문제가 이놈 있잖아. 이놈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n이 정수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놈,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런 놈이 되는 거지. 근데 또 세타는 아까 k파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k가 5라는 것도 밝혔잖아. 그래서 세타는 5x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더하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다 더하면 결국은 파이부터 10파이까지 더한 55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게 5x잖아. 자, x값이 이렇게 있겠지. 이걸 다 5로 나누고 5로 나눠서 x는 다 5로 나눠서 더한 거지. 그러면 결국은 자 5로 나눠서 더하면
결국 이 값의 5분의 1을 하면 되겠잖아. 그래서 정답은 뭐야? 11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이걸 새벽 6시에 찍고 있거든? 근데 지금 A한테 받은 프린트는 학생한테 받은 프린트는 11파이가 없어요. 답이 1, 2, 3, 4, 5번에 방금 봤는데 11파이가 없네. 너무 졸려서 지금 계산이 지금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지금 어디를 계산을 잘못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제 시험지가 중간에 고쳐졌을 수 있으니까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1파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최근 모의고사 유형이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래프로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모의고사는 이거를 동경의 위치 관계로 해석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과 그 풀이 방법들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우리만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남들도 다 잘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홍보쌤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이거는 다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뭐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이거는 우선 첫 번째 나부터 볼 수 있겠죠. 야, y는 fx와 y는 2의 교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꼴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주면 자, 여기에서 k가 넘어가고 5를 넘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게 자, 이 코사인 kx가 어차피 x가 실수범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 움직인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k의 범위는 양변에 5를 곱하고 그리고 k 쪽으로 넘기면 자, 5를 다시 넘기겠죠? 7 이하가 되겠죠. 또 5를 곱하고 k 넘기고 다 5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7 이하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k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이겠죠. 근데 이걸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지금 이게 x1이라고 가정할게, 이걸 x2라고 가정할게. x1과 x2의 합이 파이가 되는 거지.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때 함수값 서로 똑같은 거니까 x는 2분의 파이라는 대칭축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즘 다 동경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이제 요즘 스타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fx를 적었어요. f-x를 적었죠? 근데 kk가 그러면 양변에서 날아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5가 또 날아가겠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k에서 k 빼줬어. 그리고 5 나눠줬어. 그러면 코사인 kx와 코사인 k 곱하기 파이-x가 서로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k 날리고요. 그리고 5를 약분해줬어. 양변에 k 빼고 5 나눴지. 그리고 이거를 세타 1, 세타 2로 치환할 수 있겠지. 자, 여기 세타 1, 세타 2로 치환했어.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는 코사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 여기를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관계는 서로 어때? 동경이 서로 아예 일치하거나 코사인이 똑같으려면요. x축 대칭이 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x축 대칭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서로 똑같다는 건 두 개를 뺐을 때 EM파이가 되는 거고 알파하고 베타를 이때는 더하면 우리 x축 대칭이면 우리 더하면 EM파이라는 거 배웠죠. 이 식에서 첫 번째 이거는 있잖아. x가 딱 지정되는 수야. x가 얼마라고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모든 실수 x를 성립한다 그랬거든. 당연히 항등식이 돼야겠는데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봐봐. kx하고 마이너스 kx가 지워지겠잖아.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 관계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k파이가 en파이다. 그럼 파이파이를 약분해주면 k는 en이 되는 거지. k는 그래서 짝수가 되는 건데 이 범위 안에서 짝수를 구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2, 4, 6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때 모든 정수 k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지워지니까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